초등학교 입학 전 학부모가 가장 알고 싶은 질문인데 네. 90까지 혹시 다 못 읽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속성! 네. 이거는 꼭 준비하세요. 네. 입학하기 전에 세 가지만 꼽아주세요. 세 가지 꼽자면 네. 한글 떼기, 숫자 100까지, 곱셈 99. 아. 세 가지 절대 아닙니다. 새학년 3월 2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에 가장 신경을 써서 새학년 시작을 도와줘야 될까? 우리 어머님들께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저는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 특강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새학년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 누가 되실까? 진짜 궁금해하시죠? 초미의 관심사. 저도 저희 아이들 담임 선생님 어떤 분 만나게 될까 너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실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분, 네, 초등 현직 선생님이시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번에 신간을 내게 되신 우리 안상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뵌 분도 있고 처음 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초등교사로 11년 차 근무 중인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11년 차라고 하셨어요. 네, 많이 됐죠. 많이 됐네. 생각보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워낙 동안이시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저는 이제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아유 참 어쩜 저렇게 좋은 말씀을 잘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갖고 오셨어요. 네. 네, 이 책은 초등 입학 준비부터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실제 7살, 8살 자녀 학부모님과 그 다음 유치원 선생님들, 1학년 담임 선생님께 모든 질문들을 종합하여서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들을 90가지 선정해서 질문과 답변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뭐 90개 훨씬 많죠. 그죠? 그쵸, 훨씬 많죠. 맞아요. 우리 초등을 보내는 시기 또 보내보면 막상 질문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쵸? 그쵸,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90가지의 질문을 추리셨고, 안쌤이 이제 현장에서 겪으신 다양한 사례들과 또 느낌, 경험들, 정보들을 잘 담으셨더라고요. 엄청 두꺼워요. 90가지 질문 다 여쭤보고 싶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이 그간 궁금해하시고 좀 불안해하셨던 부분들 위주로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3학년, 4학년 올라가는 어머님들 초미의 관심사죠. 거민정 교과서. 네, 교과서가 바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네, 교과서 바뀌어요. 아시죠? 그것 때문에 막 맘카페도 들썩들썩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맞습니다. 막연히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까지의 교과서와 앞으로 새롭게 바뀌는 교과서, 국정과 거민정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차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우선 국정은 교육부가 주관해서 교육부가 편찬까지 하는 것을 국정교과서를 하고요.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민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네. 편찬하는 것을 교육부가 이제 검정하는 것을 거민정 교과서라고 합니다. 우선 올해는 3학년, 4학년이 수학, 사회, 과학까지 적용이 되고요. 네. 23년 내년부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확대가 됩니다. 사실은 거민정 교과서가 3학년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영어도 그렇고 음악, 미술, 체육도 다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좀 주지교과라고 생각하는 네. 과목들이 바뀌다 보니까 학부모님께서 좀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교과서가 왜 바뀌고 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획일화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똑같은 책으로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최대한 다양한 교과서를 주고 학교와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고요. 아무래도 민간 출판사다 보니까 네. 많이 뽑히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10개, 11개 출판사가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네. 교과서의 질이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검정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네. 내용적으로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봐요. 네. 다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더 다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민정으로 바뀌었는데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 편차는 사실 크게 저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아야 되는 내용은 담아야만 통과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취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활동하도록 풀어내느냐 네. 이거에서 우리 안쌤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 10개, 11개 출판사가 무한 경쟁을 시작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말은 네. 엄청나게 재미있는 교과서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추가적으로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면 저는 똑같은 교과서를 사기보다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하나 선택해서 같은 수업을 배웠는데 이 교과서는 이렇게 수업을 했네 오. 라는 복습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그러네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제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단원평가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건 단원평가 점수가 아니라 실력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 검인정 교과서에 맞추어서 많은 출판사에서 또 복습 문제집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네네. 우리 아이 교과서가 땡땡 네. 출판사다. 그러면 땡땡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을 푸는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저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가장 우려했던 바가 네. 학부모님께서 선택이 제한될 거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학교에서 출판사가 있으면 네. 그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부담감이 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그 문제집을 보질 않거든요. 물론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 출판사와 또 다양한 문제, 학교 교과서와 성취 기준에 맞게 문제를 만들기 네. 때문에 그 출판사의 문제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셔도 좋고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짝꿍 짓는 거 크게 네.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불안한 마음 조금 풀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코로나 끝난 줄 알고 이제 아유 저 이제 막 노트북 필요 없어 이제 학교 맨날 갈 거야 막 이랬는데 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온라인 수업이 사라지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지금 2월 이 과정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도 내려오고 진짜요? 네, 온라인 수업이 끝날 때 끝나지 않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현장에서 반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지도해 보셨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참 첫 해는 정말 네.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웃지 못할 상황. 네, 신기하고도 독특했지만 그나마 이제 2년차, 3년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가정에서 대비를 해주시고는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엄청 좋아졌죠. 맞아.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들 전문가가 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네. 애들 줌 왜 이렇게 잘 다뤄요? 아이들이 컴퓨터 기능을 저희보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뭐 참 코로나 상황은 아쉽지만 아이들이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너무나 잘 다루게 되었고 컴퓨터 자체랑도 많이 친숙해졌는데 허걱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 중에 만난 어떤 아이의 그런 수업 중 모습 보고 놀란 경우 없나요? 너무 많은데요. 첫 해는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우선 켜는 것부터 학교에서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데 학부모님께서는 그 자녀가 앞에 있다 보면 본인은 나오시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화면 안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목소리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잔소리겠죠. 평상시 그죠. 하시는 뭐 소리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들리기도 하고 옷 갈아입으시는 장면도 나올 뻔해서 다급하게 강제 종료를 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애들만 나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네. 초창기 때는 그랬는데 맞아요. 다행히 지금은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카메라를 피하는 법. 네, 너무 어떻게든 잘 피해서 숙이시기도 하고 잠시 끄라고 하시기도 네, 하고 오디오 끄고 잔소리 한 다음에 다시 오디오 켜고 네. 이제 온라인 수업 어쨌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우리 아이들 좀 집에서 잘 도와주고 싶은데 요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 두 네.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는 네. 온라인 수업에서 잘 들을 친구들은 네. 학교 와서도 잘 들을 친구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때 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부모님께서 또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도 학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어렵긴 하겠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져요. 네, 그쵸? 다르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바꾸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외관적인 모습이라도 이걸 영향을 바꿔주는 것이 내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이 씻고 밥 먹고 옷 갈아입는 것까지 똑같이 하고 가방을 메고 컴퓨터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네, 좀 웃긴데요. 네. 생각하니까. 중학년, 고학년 학생들은 조금씩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네. 잠옷을 입고 있거나 머리가 까치집이면 카메라에 피하고 싶어요. 화면에 안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면에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온라인 수업은 자기 화면이 정확하게 자녀를 바라보고 있고 네. 선생님 화면이 보이고 있으면 네. 저는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봐요.
네. 이제 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몸을 먼저 일단 좀 네. 단장을 해라. 네네. 온라인이지만 단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애들 막 1분 전에 자다가 막 끌려와서 이렇게 앉혀오고 막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 생각하면 학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간식 같은 것도 힘내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학교라고 생각을 하게 하려면 간식도 사실 수업 중에 애들이 뭐 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지키게 하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밥을 주고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딱 아이들이 학교에 와 있으니까 노터치, 물론 그게 힘들긴 하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네, 끝나고 나서는 아이가 수업을 잘했는지 뭐 숙제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일과 중에는 오로지 선생님께 맡겨주시면 그리고 실제 먹는 애들이 있죠. 애들 잘 먹습니다. 티가 나지 않게 먹는 것도 배우고 잘 먹습니다. 네, 공부랑 먹는 거가 합쳐지니까 네. 물론 좋은 학생, 효과가 좋은 학생도 있는데 이제 먹는 데 치중하고 그거를 당연하죠. 발견한 친구들은 또 그걸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먹는 시간 딱 주고 수업하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습니다. 네, 먹는 건 안 되는 걸로. 근데 저 너무 반성돼요. 네,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 3년 차잖아요. 이제 네. 지킬 건 좀 지키는 도와주는 엄마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학년 앞두고 뭐 입학은 물론이고 모든 학년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사실 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논쟁의 여지까지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새학년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새 출발하고 싶은 우리 아이, 우리 아이의 어떤 모습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픈해야 할까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남 선생님. 솔직한 마음 좀 궁금해요. 어디까지 오픈해 주셨을 때 좋았는지.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 보호자분이나 학부모님께서 내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못 먹는 음식이 있다고 쳤을 때 네. 극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모든 음식을 먹게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급식 지도를 위해서. 네네. 모두가 먹게 해야 그나마 이제 불만이 또 적은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 선생님께서 이런 지도를 할 때 미리 별개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부분을 모를 경우에는 아이가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후 대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후 대처보다는 사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고민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를 겪어보지도 않고 내가 드렸던 정보 때문에 아이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않을까, 네네. 낙인 찍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색안경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중요한 정보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맞아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내 아이한테 유리할까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보가 될 만한 건 다 드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최대한 많이 적어주시는 것이 맞아요. 최대한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셨듯이 가정환경조사서, 그쵸? 네네, 기초환경조사서 거기에다 네. 적어내시면 되고 학기 초 상담 있잖아요. 네네, 1학기 상담 있습니다. 네, 그때 많이 오픈해 주시면 좋은 거죠. 네, 1학기 상담은 최대한 자녀에 대해서 적지 못했던 것,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2학기 때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걷어드린다고요. 이 상담의 목적이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어제 만났던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로 할 말이 없어서 멀뚱멀뚱 앉아있다 왔다고. 가만히 있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반차 내고 네. 되게 힘들게 가셨는데 몇 마디 주고받지 못하고 와서 되게 좀 안타깝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시면서 근데 이걸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쵸. 잘 네. 알려지질 않죠. 네.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떤지만 네. 보고 오시니까 아이를 한 달도 겪어보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저 대단한 신뢰이기도 하고 네.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도 그럼요. 있어서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저는 그런 얘기도 고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한부모 가정인 경우 이제 부모님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오픈할까 말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오픈해주시는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을 뵀어요. 근데 너무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 아이를 지도할 때, 그쵸? 네네, 왜냐면 네. 교과서 수업에는 가족이나 이런 것도 수업이 너무 많이 많은데 나와요. 그걸 알고 있으면 아이가 네. 상처받지 않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아빠랑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교과서에 너무 엄마가 많이 나와요. 다 네. 다 엄마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친구를 배려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도 꼭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초등학교 입학 전 학부모가 가장 알고 싶은 질문인데 네. 90까지 혹시 다 못 읽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속성. 네. 속성. 이거는 꼭 준비하세요. 네. 입학하기 전에 3가지만 꼽아주세요. 3가지 꼽자면 네. 한글 떼기, 숫자 100가지, 곱셈 99. 아. 3가지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거 3가지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입학 전부터 학습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조금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어차피 유치원 때도 조금씩 배웠을 수도 있고, 가정 내에 의사소통하면서 자란 것들이 결국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1학년에 입학하면 다시 처음부터 기억, 니은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맞아요. 학습적인 것보다는 그를 넘어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의사 표현하는 연습. 가정에서는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지만 낯선 환경이고 새로운 선생님께는 말을 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성향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화장실 가고 싶다라든지 네. 아니면 아프다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알러지나 못 먹어요. 네. 아니면 친구들한테는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아니면 함께 놀자. 이런 의사표현, 기본적인 것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또 이것도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지 참 좋죠. 맞습니다. 단어보다는 문장으로 의사를 전달해주는 네. 능력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면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속상하면 말을 하지 않고 울어요. 네, 맞아요. 그죠? 우는 친구들이 이유를 물어봐야 네. 되고. 말로 표현하고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자 하는 연습도 조금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직접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이 혼자고 도와줘야 할 친구들은 수십 명이 되기 때문에 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기다리고 못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요. 1학년 교실에 우유라는 거 있잖아요. 보통 담임 선생님께서 2, 30개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차례를 기다리기 전에 본인이 딱 하면 주위 친구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너무 부러워해. 부러워요. 자기 거 먹고 자기 친구 거 딱 까준다면 그 친구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멋진 친구가 너무 되어버리기 원이에요. 때문에 네. 네, 이런 우유나 뭐 바나나 껍질 까기, 요플레 뚜껑 따기 이런 것들 애들 다 가만히 있거든요. 그럴 때 딱 멋있게 해주면 얘는 맛있는 거를 먹게 해줄 수 있는 친구, 혼자서도 잘하는 친구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수업 시간에도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으로는 문해체, 즉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취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학년은 신체 활동이나 놀이 활동이 많다 보니까 네. 몸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경험해본 것, 자신이 이미 해봤던 것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는 결국 학교 생활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네. 이 자신감은 또 수업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습적인 측면보다는 학교 자체를 준비하는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전체를 흐르는 이 느낌을 정리해보자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가장 자신감을 보이는 친구들은 2, 3학년 수학 선행하고 온 애가 아니고요. 맞아요. 한 가지라도 내 스스로 뭔가를 경험해봤고 할 수 있는 게 가지수가 많은 친구들. 맞습니다. 그쵸?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네. 자, 그러면 우리 1학년 어머님들은 물론이고 전 학년 어머님들, 우리 또 많은 여러 가지 학년 어머님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새 학년 3월 2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에 가장 신경을 써서 새 학년 시작을 도와줘야 될까? 우리 어머님들께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저는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네. 작년에 어땠다 이런 학생이었다라는 거를 리셋시켰으면 좋겠어요. 재부팅? 네, 재부팅처럼. 왜냐하면 학생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잘할 수 네. 있을까? 내가 공부를 좀 못했었는데 괜찮을까? 이 걱정과 우려를 그대로 가져가면 새로운 학년에 가서도 작년의 모습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작년에 못했다라는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번 학년은 새 학년이니까 새롭게 시작한다. 선생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고 나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야. 선생님께도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게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네. 선생님들 5년마다 학교 옮겨 다니는 거 아시죠? 네, 새 전부 학교 가면 완전 이미지 세탁하잖아요. 그쵸? 그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건 긴장도 되지만 본인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볼 네. 좋은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위 친구들도 저 친구 변했네? 성장했네? 라는 시선을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고 네. 내가 달라진 모습을 애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네. 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제 학교 생활은 걱정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년 올라가면서 껑충껑충 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속, 선생님 속 다 태우던 친구가 어느 학년에 딱 갑자기. 가서 갑자기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면서 반장이 네. 딱 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 많이 봐요, 실제로. 그럴 때 이제 제가 엄마 입장에서 우리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아이를 주눅들게 만드는 멘트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또 이렇게 해서 5학년 돼서 어떡할래? 반 협박을 하는 거죠. 그쵸. 엄마는 걱정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5학년 되게 싫다.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가기 싫다. 나 유치원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선생님 오시니까 진짜 너무 생생하고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 되게 섬세하게 찝어주셨는데 책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 엄청 진짜 두껍게 친절하게 썼습니다. 네. 되게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내가 걱정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한 번도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하는 것들도 다 질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증정 이벤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셔가지고요. 신청하시고 또 주변 도서관에 지금 신청하시면 입학 전에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많이 읽어보시고 초등 입학과 새학년 준비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도 저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이익용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행복한 한 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쌤 선생님 채널 주소도 아래 설명에다가 또 둘게요. 가셔서 이제 좋은 영상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